21년 전 성폭행범이 21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무려 21년 만에 성폭행 후 해외에 도피한 범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199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0대 남성이었던 A씨가 공범과 함께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20대 여성 C씨를 차량에 태워서 납치를 한 후 성폭행을 하는 굉장히 끔찍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을 여간에 감금한 뒤에 재차 범행을 했었던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에 공범은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주범인 A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이 A씨는요,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냈고 21년 동안 베트남에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뒀습니다. 행복하게 21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궁암 말기로 숨지자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살 수가 없이 행기가 막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9살 아들과 함께 귀국을 결심하고 올해 초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서 자수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21년간 도망자로 살던 A씨가 환갑이 다 돼서 법정에 온 셈인데 이 A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범이 아니다. 그 B씨가 주범이다. 공범과 관련해서. 그리고 용기가 안 나서 피해자 합의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21년 동안 도망 다닌 점, 아내와 아들을 두고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점 등등을 감안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그런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뒤늦게지만 이건 자수한 거다. 그리고 공범과의 형량의 형평성을 참작했다. 자수를 했기 때문에 징역 5년이다 라고 재판부는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자기 살 길이 막막해서 돌아온 것을 자수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범에게도 책임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느냐. 괘씸하다. 진정성도 없다라고 검찰은 강력하게 지금 항소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범죄심리학 교수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주장에 다 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일단은 이제 2명이 범인이었는데 1명은 이미 형사처벌을 다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제 공범이 받은 그 사람이 주범인지 공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받았던 형벌이 있으니까 뭐 둘이 같이 공동 정범이었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98년도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양형 판단을 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해외로 도피를 한 사람을 그러면 결국은 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지경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도주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냐? 그러면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지겠느냐? 모두 다 해외로 위조 여건으로 도주하는 게 답이지. 이런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도주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죄를 더 물어야 된다 해서 이제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문제는 재판부는 여전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범이 이미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균형을 깨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수를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자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살기에 막막해지니까 자포자기로 들어온 자수를 볼 것인가에 좀 관점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자수의 진정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작을 했고 검찰은 이게 무슨 자수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저는 심리학자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후자, 생계가 어려워서 베트남 어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애는 있지. 그러니까 뭐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도저히 베트남에서 살 수 없어서 환갑이 다 돼가지고 그나마 한국에 이제 교도소를 가면 하루 셋대 밥을 먹고 잘 수 있으니까 예. 이리로 오겠다. 만약에 정말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아동보호센터를 안 보냈겠죠. 그렇죠. 근데 애는 애대로 아동보호센터로 보내놓고 본인은 교도소 가서 먹고 자고 편안히 하겠다. 이런 의도가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감경사안으로 고려되는 양형 인자가 문제인데요. 자수나 합의나 또는 뭐 반성 이런 것들은 사실 입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는 뭐 어떤 자수의 의지였다면 피해자를 찾아서 이제라도 가서 합의를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과도 하고. 그렇죠. 사과도 하고 또 뭐 금전이 얼마라도 있으면은 좀 돈을 줘가면서라도 합의 시도를 어떻게든 했어야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의 뭐 21년 전 사건으로 지금 용기가 안 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진정성 있는 자수, 소위 이제 뭐 감경 사안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심 재판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 21년 전에 잔인한 범죄의 피해를 봤던 그 20대 여대생이 아마 지금 21년이 지난 뒤에도 그 상처는 가슴에 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5년형 선고하면 이 피해 여성은 더욱더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강간의 초범이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형이라면 그렇게 뭐 일반 양형질에서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수 감경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수를 감경해서 크게 감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좀 더 양형 기준과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법원에서는 자수를 좀 넓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찾아와서 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경찰이 내 존재를 알았구나 해서 다음날 경찰이 가서 자수해도 자수로 또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법원에서 인정했던 자수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자수로 보기는 하되 여기에 대해서 자수까지 적용해가지고 양형을 확 줄이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범이 4년을 받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을 자수로 감경을 인정이 되면 적어도 3년 정도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외국에 도망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오히려 공범보다 중한 5년을 선고했다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자수가 맞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감경은 해주진 않겠다. 충분히 처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두는 게 처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먹고 살기 노인 복지일 수도 있죠. 복지 차원이잖아요. 이게 징역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처벌이 맞는가 싶은데 황당한 건 이 A씨 역시 항소했다는 거예요. 뭐 본인은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5년이 너무 길다. 아마 이런 입장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잊어버린 게 뭐냐면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전혀 기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당시에 20대였고 그리고 어린 여자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납치를 당해서 차량으로 감금이 돼서 뭐 제3의 장소까지 가가지고 성폭행은 그 와중에 여러 번 당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더군다나 아주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여성이 그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에도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예. 같은 여자 입장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다시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좀 교훈이 되도록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